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네, 오늘은 올 한 해를 보려면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2013년도 국내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건 사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거리를 직접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국정원 선거 의혹에 뒷가를 붙였어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계속 얘기가 많은데 여전히 해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특위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스티커를 붙였어요. 국정원에서 개입을 하고 아직도 인정을 안 했다는 거는 그게 제일 최고로 좀 큰 사건인 것 같아요. 국내에 그렇게 종북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걸 미처 몰랐고 우리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석기 사건에 표를 하나 붙였어요. 저 철도노조 파업이요. 우리 실생활과도 제일 그래도 연관된 일인 것 같아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 찍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했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네, 오늘 길거리에 직접 나가서 저희가 이걸 아침부터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어디 나갔나 모르겠는데 오늘 서울역 나갔나? 예, 네, 서울역 나갔어요. 서울역 나가서 이렇게 붙였더니 1등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 누가 봐도 확실히 1등입니다. 최대의 사건 사고. 자, 우리 정 변호사님은 어떤 게 가장 여기서 최고로 느껴집니까? 뭐 지난 1년 내내 국정원 선거 개입했으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이 최대의 사건이면 틀림없죠. 사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국정원 선거 개입이 최대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우리 정 변호사도 예. 우리 여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정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고 제 생각에는 이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철도노조 파업이 표는 적지만은 가장 국민들의 일상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경제생활과 진짜 밀접한 관련돼 있는 거 저게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내가 맡고 싶은 변호라든가 내가 맡고 싶은 사건 혹시 있으십니까? 8개 중에? 저는 윤창중 사건을 한번 맡았습니다. 윤창중 사건. 누구 변호를 맡고 싶습니까? 윤창중 씨. 윤창중 씨 변호를 맡고 싶다. 이게 별 사건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네. 지금 본인 얘기를 의하더라도. 네. 바에서 이렇게 어디, 그게 네. 허리인지 뭐 엉덩이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살짝 한번 잡았고. 네. 그 다음에 그 호텔방에서 샤워하고 나올 때 뭔가 있었고. 네. 그게 전부 다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뭔가는 잘 몰라요, 지금. 예, 그건 아직 안 검찰에. 밝혀졌지만. 네. 그러니까 저런 사건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경찰 내지 검찰과 잘 협상을 하면. 네. 그냥 벌금으로 가볍게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네. 그러니까 저걸 지금이라도 잘 협상을 해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지금 벌금 정도로 끝난 걸로 얘기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재판이 진행이 지금 ING인가요, 계속? 네, 진행 중입니다. 예, 그냥 뭐 윤창중 씨는 여기 있고요, 한국에. 그렇죠. 미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따로 예. 본인 없이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전이 인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인도 대상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럼 재판에는 회부가 됐네요. 아직 해부도 안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뒤로는 소식이 없는데요. 이게 그냥 경찰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벌금 정도로도 끝날 가능성이 제도를 있죠. 잘 정확히 모르니까. 아, 저 같으면은 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해서 네. 지금 국정원장하고 거기를 맡고 싶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국정원의 변호인이 되겠다. 예, 왜냐하면은 네. 이게 그 국정원 선거 개입을 지금 이 검찰 주장대로 하면은 선거 개입한 거 맞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국정원 선거 개입이 대통령 사퇴하라 이 문제까지도 지금 많이 야당 의원들 네. 천주교 정의기 구의원 사저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거 결과 불복으로 예, 흘러갔죠.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당선을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인적인 행동이냐. 그 다음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에 했다 합시다. 국정원을 동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 후보인데, 아니, 국정원 동원을. 아니, 이게 말이 안 네. 되는데, 네. 지금 만일 지금 사퇴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부탁해서 개입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했다고 치자. 네, 네, 거기까지. 근데, 네. 네,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국정원 대선 글 개입이 했다는 댓글이 과연 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그거는 증거를 거의 어떻게 입증할 그건 것이냐. 입증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개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퇴하라는 사람들 주장에 대해서 이쪽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 그런데 뭐 국정원도 국정원 내부 또 고발자가 나갔고, 그죠? 그리고 나서 국정원 직원들한테 또 모두 또 사람들이, 야권 사람들이 뭐 또 다 달려갔고, 이런 과정에서 또 불법 행위도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또 국정원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대요. 국정원 특검을 하더라도. 예, 검찰도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천만 건까지 부풀려 놨거든요. 네. 예? 뭐 몇천 건 하다, 뭐 몇만 건 하다가.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보면은 법률상 포괄일자라고 여러 범죄가 있는데 그거 다 하나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또 하나하나가 왜 범죄인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100만 건 이상 되는 것이 원래 원료를 찾아가서 이거는 왜 선거 개입이다, 이거는 왜 정치 개입이다, 이건 누가 썼다, 이거 전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전 공무원들 트위터 다 조사하면은 뭐 수십억 개가 나올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공무원도 개인 자격으로 집에서 자기가 트위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보면은 증거자료 수집한 경위를 보면 빅데이터 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것이요. 일본과 미국에서 앞서가는 거고 우리도 이제 그쪽 가야 되지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충돌이 되면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네. 그걸 바로 받아서 검찰이 증거를 하는 건 굉장히 증거법상도 위험하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우리 정 변호사님은 찬성하십니까? 특검 도입.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국정원이나 어디나 그 관련된 의심이 되는 기관을 조사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은폐 쪽을 뭐 조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실제 선거 개입을 조사할 건 별로 없을 것이고요. 뭐 국정원 다 조사했으니까요. 특검 검사도 될 수 있는데 변호사니까. 아니 저는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한번 그 특검 어떻게 찬성입니까? 저는 뭐 반대입니다. 네, 특검 할 필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수사할 게 별로 예, 없고요. 우리 여 변호사님은 저도 당연히 반대입니다. 아 특검 지금까지 반대다. 나온 거 있죠. 네. 그 정도 외에는 나올 수도 없고요. 네. 그다음 이 특검을 하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관련을 네, 갖다가 그런데 특검을 안 하니까 야당이 계속 주장하니까 아예 그냥 이거 빨리 끝장을 내기 위해서 특검을 받아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원리 원칙에 의한다면 원리 원칙대로라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엔 특검의 그 지금 쟁점이 네. 지금 그 대선 개입에 관한 수사가 아니라 네. 은폐 수사 그쪽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황교안 법무부장이 어떤 압력을 하냐, 청와대에서 어떤 네. 맨날 그 조사만 할 것이고 결국엔 정치적인 논쟁밖에 안 되죠. 나올 게 없습니다. 해봐도. 네, 네. 우리 여 변호사님은 윤창중 성추행 의혹 혹시 변호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까? 글쎄요, 전 사안도 잘 모르고 네. 예, 그래서 윤창중에 대해서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최동욱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별로 할 게 없을 것 이쪽 같습니다. 하여튼 혼외자 성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정 변호사님은 여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최동욱 혼외자 의혹도 사실은 사건이 컸어요. 굉장히 제가 앵커 지금 1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국정원 선거 개입은 너무 지겹게 오래 간 것 같고 최동욱 혼외자 의혹 컸어요. 물론 윤창중 성추행 의혹도 컸어요. 비등비등합니다. 이석기 내라는 뭐 사건 컸죠. 네? 그렇죠. 별도 노조 파업은 지금 이제 일어난 거라서 좀 지나봐야 알겠고. 최동욱은 사실은 이제 공직을 떠나서 이제 개인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것이 좀 최동욱 개인에게 조금 마음이 좀 안 됐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법무부 때 옆방 옆방이 검사였습니다. 사람은 최근 참 지심입니까? 훌륭한 검사입니다. 근데 네. 뭐 그렇다고 뭐 혼외자하고 그거하고 또 다른 얘기지만은 예. 제가 검사면은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 제가 변호사면 요거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거 해도 별거 나올 거 없습니다. 별거 나온 거 예, 없습니까? 무슨 간짜도 여기 너무 가려져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사 결과가 제대로 안 밝혀진 게 많죠. 제가 볼 때는 정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식구 감사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검사라면 네.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은 새로 수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검사면 저도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은
제대로 한번. 네, 그건 저기는 그 결과만 놓고 볼 때 그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해가 안 정황적으로 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저거는 새로 수사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면 뭐 재밌는 게 나올지 모르겠죠. 실제 실적은 별로 안 납니다. 가짜 돌림 해갖고 우리 실적이 정 변호사님은 이 사건 중에 내가 맡고 싶은, 내가 판사라면, 판사. 판사라면 판결 다시 내리고 싶은 거나 혹시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판결들이 안 나와서. 다 판결이 안 나왔어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내가 판결 내리고 싶은 거. 판결되면 전두환 추징금 정도로 낼 수가 전두환 있죠. 추징금? 예. 지금 결과 나온 거랑 좀 다르게 내리겠습니까? 판사면? 지금 뭐 합의가 된 것이니까요. 사실 네. 뭐 모든 분쟁의 제일 좋은 결론은 합의거든요. 네. 이분들도 스스로 돈 다 내겠다고 했으니까 네. 가장 좋은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뭐 판사로서 할 역할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건 이제 이행이 되도록 해야죠. 네. 약속한 거를 다. 그러면 우리 정 변호사님은 윤창중 성추행 의혹은 그냥 벌금 얼마 하고 그냥 때리겠네요, 판사면? 윤창중 성추행 의혹. 저쪽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판사라면은 당연히 그 변호사에 쓰고 싶다고 했으니까. 뭐 만약에 미국에 오면 바로 추방을 시켜야죠. 제가 미국 판사면. 미국 판사. 바로 그냥 추병시키고 예. 이거 끝내겠다. 예. 예. 자, 우리 여 변호사님은 판사 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 이석기 내란 음모 수사는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 보면 어떻게 판결 내리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 어렵죠. 담당한 판사님들도 머리 아프죠.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고요. 네. 저게 또 지금 정당 해산 심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이란 제도 그리고 10%의 국민 지지를 받은 정당에 대해서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게 잘못되면은. 그래서 판사님들이 이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떠나서 사실관계가 지금 검찰이 주장한 대로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 정당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없앨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판사로서 아주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밤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록 검토하고 네. 고민하느라. 그러니까 이 정당 해산이라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큰 예, 맥을 그을 그렇습니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 몇 번 예, 있었죠. 2건이 있었고 터키에 1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게 해결되면 처음입니까? 예, 그 60년대인가 그게 조봉암 진보당 그걸 행정명령으로 네. 그 해산시킨 거 그건 행정명령이고 판결로 된 게 아니거든요. 네. 판결로 된 거는 헌법 제8조에 정당 해산 요건이 들어간 다음부터 그 이후는 처음이기 때문에요. 이게 아마 선례도 될 것이고 아주 사실은 뭐 여기에 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얻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저게 정당 번째입니다. 해산, 예,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아주 큰 역사적 의미를 띌 것입니다. 네. 네, 뭐 그 정당에서는 헌법재판관들께서 하시긴 하겠죠. 지금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자체가 우리 그 진보 정당의 그 좌표를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허용되고 여기는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뭐 법무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네. 새로 헌법을 짠다는 마음으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예. 헌법재판소 판사라면 우리 정 변호사가 예. 정당 해산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일단은 뭐 그 내라는 뭐 된다. 결과를 보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본 거 본인이 판사라면 지금 같은- 상황라면 지금 현재에서 결론을 내려고 네. 한다면 지금 같으면은 시킵니다. 시킵니까? 예. 자, 우리 지금- 옆 판사. 더 이상 아유, 더 이상 하지 여 말라면 변호사님은 곤란한 질문만 자꾸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네. 저번 가처분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네. 정당 그 네. 보조금 지급안이 기각되고 이런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 제 생각에는 네. 좀 힘들 것 같고요. 동진당 예, 정당 그게- 해산 못 시킨다. 예, 못 시킬 가능성이 네, 상당히 본인이 많죠. 판사라면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 못 시키는 쪽으로? 지금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시켜야겠죠. 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본인 판단은 본인의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못 받지 느낌.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 느낌이 쫙 오는데 저한테 질문하실래요?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 나중에 기록에 남아서 그 판사 입장이 어떤 상황에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면 민주주의의 정당 해산인 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선고로 해서 없어지면 되는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저걸 법리로 하기보다는
사실 인정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걸로는 부족하다. 네. 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국민들이 어차피 네. 투표로 결정할 문제죠. 이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건이지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는지 이제 잘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되는 것도 맞죠. 네. 방어적 예, 민주주의에서는 나. 그렇지만 정당 제도가 우리 국가에 그렇게 중요한 제도라는 걸 또 감안할 때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나서되 금도가 있지 않겠냐. 신중하게 해야죠, 신중하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아, 고민을 더 많이 네. 하셔야죠. 독일의 경우도 몇 년씩 걸렸거든요. 네, 하여튼 이게 굉장히 나중에 큰 대한민국 역사에 그렇습니다. 남는 내용이라서 예. 판사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맞겠죠, 이런 거? 저는 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